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명입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해외에서도 이 재외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이 재외 선거에 대해 알아봅니다. LA 총영사관의 김범진 재외 선거관 모셨습니다. 선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그 재외 선거 제도 어떤 제도인지 좀 정의를 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재외 선거 제도는 외국에 있는 체류하거나 또는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 분들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원래 1967년부터 71년에 그 월남 파병이 이제 1년에 뭐 한 10만 명 이상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파병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해외 부재자 제도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월남에서 철수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해외 부재자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제도가 이제 사라졌다가 2004년도에 왜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그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미주 지역 유권자 현황을 좀 알아볼까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뭐 정확한 숫자는 사실은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시는지 또 미국 전체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사시는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미국 그 국토안보부에서 뽑은 그 자료를 보면은 캘리포니아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23만 851명 정도. 이게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일단 미국 자료니까요. 되고 그 23만 명 정도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에서 80% 정도를 저희들이 선거권자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8만 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권자 등록이 이미 진행이 됐는데 유권자 등록한 사람들은 몇 명으로 지금 추산이 되나요? 그 18만 명 정도의 그 선거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국적자들 중에서 요번에 등록하신 분들은 1,761명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유권자 등록을 하신 1,761명의 유권자 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 선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국회의원 선거나 지난 대통령 선거. 네, 그 지난 국회의원 선거는 그때 7,063명이 유권자 등록하셨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선거 절차가 중단이 돼버려서 실제로 그분들이 투표를 못 하셨고요. 2017년도에 있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13,000명 정도가 유권자 등록을 하셨고 그 중에서 70%가 투표를 하셔서 한 9,600명 정도가 투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랑 비교를 하면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는 이제 한 숫자가 한 40% 정도 증가를 했고 그 직전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는 좀 20% 정도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체로 보면은 이제 좀 그 등록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좀 더 많이 나오고요. 국회의원 선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져서 좀 적게 나오는 추세지만 전체적으로는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유권자들이 좀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 좀 여쭤볼게요. 이 국외 부재자 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재외 선거인 등록 그리고 선거 유권자 명부 열람이 종료가 됐어요, 절차상.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오류가 발견됐다. 내가 뭐 잘못 정리돼 있더라. 이런 경우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기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닷새 동안 그 명부 열람 기간이 있었고요. 그 명부 열람을 하시고 자기가 어떤 그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그 본국에 있는 중앙선관위나 아니면은 구시군의 장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또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아니면 영사관에 와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은 원래는 중앙선관위나 구시군청을 대상으로 하게 돼요. 이메일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그걸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답이 오면은 그 답이 온 다음 날까지 불복 신청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상하다, 뭐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권자 등록 신고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부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등재 신청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재 신청은 2월 6일까지 이렇게 등재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그 등재 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간에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군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국외 부재자 그리고 재외 선거인 이렇게 이제 좀 신분을 좀 나눴어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좀 분명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요, 국외 부재자는 한국의 주민등록이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한국의 주민등록이 있고 한국의 생활 기반을 두신 분들이 잠깐 일시적으로 해외에 투표일에 3월 9일 투표일에 해외에 나가게 돼서 투표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옛날에 한국에서 그 국내 부재자 투표하듯이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하면은 외국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재외 선거인은 그 한국의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 상례적으로 여기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한국의 주민등록이 원래 없으셨다든지 아니면은 이주하신 지가 오래돼서 이제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 재외 선거인들은 한국의 주민등록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외 부재자하고 재외 선거인이 엄밀히 말하면 영주권을 가지고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영주권하고 상관없이 주민등록 여부로 구별이 되고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외 부재자나 재외 선거인이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 표만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국외 부재자는 지역구에도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외 부재자는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비례대표, 그 정당 명부에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반면에 재외 선거인은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에는 투표를 하실 수가 없고 정당 명부에 대해서만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둘을 구별할 큰 실익이 있는데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뭐 어느 쪽 신분이시든지 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큰 실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보면은 여기 계신 교민분들이 자기가 한국의 주민등록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 번호하고 여권 그 번호를 보고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류를 해서 물어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게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제 가장 많은 교민분들이 가장 착각을 하시는 게 한국에서 이제 해외 이주 신고를 하면은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해외 이주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은 그 지역에 원래 사시던 지역에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거하고는 상관은 없고 사실 뭐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두 개를 분류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 저희들이 실제로는 그 신청을 받아서 시스템에서 이제 검증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다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절차가 진행 중에 제가 이제 신분이 변경됐어요. 여권 번호가 변경됐어요. 뭐 영주권을 취득을 했어요. 영주권에 대한 설명은 물론 하셨지만 이렇게 좀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정상적으로 명부에 유권자 등록이 되셔서 명부에 성함이 올라가면요. 중간에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든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오실 때 유권자 등록이 돼서 명부에 올라가면은 그 자체로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 뭐 중간에 여권이 익스파이어가 됐다 하더라도 유권자 등록 하실 때는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기간 만료가 돼서 종료가 됐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 오실 때 이제 그 아이디 사진이 붙어 있는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 하고 그 영주권자나 비자로 일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영주권 원본이나 비자 원본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투표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한 점이 이 국외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일정이 생겨가지고 내가 한국 가게 됐어요 그때쯤. 근데 그때 한국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재외 선거 기간이 그 LA 같은 저기 이번에는 2월 23일부터 네. 시작이 되거든요. 네. 2월 23일 전에 한국에 입국을 하시면은 네. 그 입국했다는 사실을 국외 부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래 주민등록이 있는 지역에 있는 선관위, 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없으신 재외 선거인은 그 최종 등록 기준지 또는 마지막 주소지의 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하시면은 네. 그 저기 3월 9일 날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사전 투표는 하실 수 없지만 3월 9일에는 투표를 하실 수 있고, 그때 필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출입국 사실 증명. 그러니까 2월 23일 전에 한국에 입국했다는 출입국 사실 증명을 그 서류를 미리 떼야 되겠네요. 예. 그 정부 24에서 들어가면 뛸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그 영주권 원본, 그 다음에 비자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외 선거인 같은 경우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가셔야 되고요. 국외 부재자는 뭐 그 원본까지 제출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면은 3월 9일 날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네네. 아니면은 그 제가 투표를 하겠다고 지정한 장소가 있는데 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 가서 또 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 이게 재외선거에서 먼저 도입이 됐어요. 네.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게 시스템이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돼서 이제 국내선까지 이제 확대가 됐는데, 일단 재외선거인 명부에 그러니까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명부에 성함이 올라가시게 되면은 한국에 들어가서 투표하실 때는 2월 23일 전에 입국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셔서 원래 이제 자기를 관할하고 있는 선관위에다 이제 그거를 이제 서면이든 직접 가서든 신고를 하셔야지 이제 3월 9일 날 투표를 하실 수 있지만,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투표를 하겠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국외 부재자나 재외 선거인 신고 신청을 하신 분이 뭐 그때 유럽을 가게 됐다든지 뭐 캐나다를 가게 됐다는 사람은 그 23일부터 28일 사이에 가까운 공관이나 재외 투표소에 가시면은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거기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미국 내에서도 자기가 LA 총영사관을 그 예정 투표소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오렌지 카운티에 가서도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 마련될 투표소에 가서도 투표하실 수 있고 샌디에고 가셔서 하실 수도 있고 또 뭐 뉴욕에 출장을 가겠다 그러면 뉴욕 총영사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편리한 제도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사전 투표 제도로 이제 그 국내 선거에는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3월 9일 날 본선거 전에 3월 4일, 5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 기간이 있는데,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든 3월 4일, 5일 이틀 동안 설치되는 사전 투표소에 가서서 투표를 하시게 되면은 3월 9일 날 정상적으로 전부 다 그 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재외선거에서의 통합선거인 명부 제도가 먼저 도입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2013년도에 국내 선거에서도 동일한 제도가 도입이 돼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하면은 본선거에 투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거예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부재자 투표를 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하고 신고한 부재자에 한해서 부재자 투표일 날 투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사전 신고 없이 사전 투표소 아무 때나 3월 4일, 5일 이틀 동안 가서 투표하시면은 그 투표지가 자기가 원래 선거해야 될 장소로 가서 거기서 개표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또 획기적인 게 하나 또 있다고 그러는데, 투표소가 한 군데 더 늘었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늘어난 투표소, 애리조나죠? 애리조나입니다. 그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애리조나의 투표소가 늘었는지 좀 궁금해요. 그 사실은 국외에 거주하시는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상당히 그 숫자가 특히 남가주 지역은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이분들이 항상 그 원하셨던 게 뭐냐면은 투표하기 너무 힘들다.
유권자 등록은 굉장히 편의성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유권자 등록하시려면은 총영사관에 직접 오셨어야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실 수가 있어서 유권자 등록에 있어서 편의성은 개선이 됐지만 투표소는 여전히 이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에서는 3개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LA 총영사관하고 그동안 이제 오렌지 카운티 하나 설치되고 샌디에고 하나 설치됐는데 네. 계속 그 내륙 지방에 네바다나 애리조나나 네. 뉴멕시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 안쪽에서는 해안가 쪽으로 가려면은 차 운전하고 뭐 6시간, 비행기 타고 7시간 비행기 타고 이렇게 네. 말씀들을 하셔서 그 수요가 항상 존재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1월 20일 날 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 남가주 지역은 투표소가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상당히 아쉽습니다. 원래로 하게 되면은 뭐 10개 이상 늘어나도 해야 되는데 하나 이제 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일단 하나밖에 이제 늘어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점진적으로 좀 계속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가 늘어나게 됐는데 그게 애리조나 피닉스. 예, 애리조나 쪽으로 왜 애리조나 피닉스로? 저 사실은 뭐 그 투표소를 어디를 설치를 할지는 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재선관위에서 이제 선관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뭐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2가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유권자 등록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그거를 이제 저희가 거주지별로 좀 분석을 해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형평성도 좀 굉장히 많이 따졌습니다. 형평성.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 LA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인 숫자가 많아요. 실제로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나름대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제 한인분들이 요즘 갑자기 굉장히 좀 숫자가 늘어나는 플러튼이나 얼바인 쪽에 설치를 했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다른 주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은 한 10분 정도만 더 발품 팔고 가면은 가까운 거 근거리에 투표소가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비록 여기 유권자 숫자는 많지 않지만 투표를 하러 가려면은 뭐 총영사관이나 OC나 샌디에고까지 가려면은 자동차로 뭐 6, 7시간 이상 운전하고 가야 된다. 이런 또 그 애로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단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형평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진짜 원거리에서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투표소를 좀 증설을 하자라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입법 취지도 그렇고 또 본국에서의 방침도 그래서 일단 내륙 쪽에다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이렇게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주들을 비교했을 때 애리조나 주가 가장 유권자 숫자도 많았고 실제 등록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라스베가스 쪽에 있는 유권자들께서 매우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이쪽에도 좀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데 피닉스에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라스베가스에서 LA 쪽 오시는 분들이 좀 더 거리가 가까우니까 조금 더 피닉스 쪽을 배려를 해줬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그거보다는요. 그냥 피닉스 쪽이 더 등록하신 분들이 숫자가 더 훨씬 많았어요. 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이제 G코드 분석해서 어느 주가 숫자 등록 유권자 수가 많았는가 그걸 비교를 했는데 애리조나에서 등록하신 분들이 사실 네바다 쪽보다 한 2배 이상 많았어요. 애리조나 쪽이 한 300분이 약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바다 쪽은 그 숫자의 한 절반 정도.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니까 뭐 애리조나 쪽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사실 한 표 한 표가 다 소중하잖아요. 지금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300표 정도면은 좀 너무 작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 한 표의 가치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투표수를 더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뭐 저도 뭐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투표소를 늘리는 거는 그 당위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로 투표소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미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냥 한국처럼 투표소 하나 늘리자 해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고려해야 될 점이 여러 가지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고 아마도 이제 요번에 이 남가주 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셔서 본국의 어떤 남가주 지역의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준다면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투표소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LA 총영사관에서 관리하는 투표소가 그럼 4군데. 요번엔 4군데가 됩니다. 예. 그 4군데를 지금 몇 분이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예. 야, 정말 아니 좀 이런 선거가 있을 때 좀 중앙선관위에서 좀 사람도 좀 보내고 좀 이렇게 해서 잘 좀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뭐 여러 가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편 투표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좀 논의가 좀 됐었고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좀 되는 이번에는 어쨌든 우편 투표는 도입이 안 됐거든요. 그죠? 어디까지 논의가 좀 되는 다음에는 좀 우편 투표를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좀 있어요. 네. 사실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려면은 법만 개정된다고 해서 바로 도입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우편 투표가 실제로 법안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발의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법이 통과가 됐어도 과연 요번에 그거를 시행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실은 지난 6월 달에 그 모의 재외선거를 한번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 시험적으로 우편 투표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관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한테 이제 그 투표 용지를 보내서 그분이 그걸 마킹을 해서 다시 공관으로 이제 제 시간에 왔는지 또 공관에서 본국까지 회송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거를 실제로 좀 시험을 해봤는데 미주 지역에서는 기간을 맞추지 못했어요. 미주 지역에서는 미국같이 우편 제도가 완비된 데서도 사실 기간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우편 재외 선거에서 우편 투표는 미국 지역만 도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입하려면 전 세계가 같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처럼 기본적인 국가 시스템이 완비가 안 된 데서 과연 그거를 소화를 해낼 수 있겠느냐 이제 그 문제가 있고 사실 한국에서 이제 사전 투표 제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선거 때는 최우선적으로 저희 선거 관리 관련된 그 우편물들을 처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과연 USPS가 그렇게 해줄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런데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은 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위성은 있습니다. 굉장히 투표소를 증설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가 도입이 되면은 이제 그 재외 국민들의 투표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건 많지만. 선거는 또 그 공정성 또 정확성도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많은 연구가 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투표일이 2월 23일부터 6일간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때 준비물 또 주의할 점 그런 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일단 LA 총영사관은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엿새 동안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다만 오렌지 카운티나 샌디에고나 피닉스에 설치될 그 추가 투표소는 6일을 풀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금토일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금토일 3일 동안 운영을 하고 좀 날짜가 다르군요. 네네. 기간은 같은데 약간 그 날짜를 이제 조금 짧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실제로 등록하신 분들 숫자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3일로 정했고 시간은 이제 LA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시고 오실 때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니까 좀 여러 가지 좀 방역 저희도 이제 방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또 각자 좀 그 부분에서는 좀 준비를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실 때 아이디하고 사진이 붙은 이제 신분증하고 영주권이나 비자 원본 4번 절대 안 됩니다. 원본을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 둘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신분증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국외 부재자는 아이디만 있으시면 되고요. 재외 선거인은 아이디에다가
영주권이나 비자 원본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두 개를 같이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영주권 있으신 분은 영주권 원본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네. 비자 있으신 분은 영주권 없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비자 원본 가져오시면 되는데 아이디도 같이 가져오시고 근데 본인이 국외 부자자인지 재해선거인지 대부분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디를 가져오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영주권이나 비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같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이제 투표함에 투표가 모아지면 그 이유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 다음에는 그 LA 총영사관으로 추가 투표소 3군데, 그러니까 네. OC, 샌디에고, 피닉스에 있는 추가 투표소에서 LA 총영사관으로 그 이미 투표가 완료된 투표지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투표가 끝나면은 그러니까 2월 28일 지나고 나면은 외교 횡령으로 그거를 본국으로 전부 다 우송을 하게 되고 외교 횡령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각자 그러니까 국외 부재자는 자기 원래 이제 그 주소지. 그 다음에 재선거인은 이제 뭐 중앙선관위에서 지정한 대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개표를 해서 집계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투표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다 보관을 하는 건지. 네네네. 저희가 매일매일 마감을 하면은 그 가까운 곳 지금 네. 이제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지금 아직 세우고 있는 단계인데 네.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매일 마감을 하면은 이제 LA 총영사관으로 가져와서 LA 네. 총영사관에서 공사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샌디에고나 피닉스 쪽은 사실 바로 총영사관으로 오기가 좀 쉽지 어렵죠. 않아서 네. 지금 뭐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 그 은행 금고를 하나 빌려서 거기다 네. 보관을 했다가 네. 투표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날 한꺼번에 일괄 이송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네. 아마도 샌디에고도 요번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고 네. 피닉스도 뭐 그런 예에 따라서 비슷한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외 선거관으로 나와 계시는데 이제 사실 투표를 앞두고 참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네. 꼭 투표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네. 있겠죠? 제가 여기 LA에서 교민 여러분들을 이렇게 쭉 만나 뵈니까 그 남가주 지역 네. 뿐만 아니라 뭐 미주 한인 사회 전체가 그렇지만 굉장히 현안들이 본국과 관련된 현안들이 많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해외 동포청의 설립 문제라든지 네. 또 2세들의 이중국적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본국 정부에서 이제 그 재외 국민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기자간담회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 단체도 결성해서서 국내에다가 목소리를 내시기도 하시고 예.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표의 힘을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네. 유권자 등록은 뭐 요번에 끝났으니까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린 건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뭐 유권자 등록이 이 남가주 지역에서 한 10만 명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 현안들 중에 상당수가 한 1, 2년 안으로 해결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표의 힘을 보여드리는 게 이제 굉장히 저는 그 여기 교민 여러분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는 뭐 굉장히 이렇게 치열하게 본국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표 한 표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던지시는 표가 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표를 열심히 던지시는 게 자신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선거는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직접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KP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